그 다음은 그 오늘 나왔던 소식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약간 뭐랄까 그 정말 약간 이거는 마리오랑 소닉이 크로스오버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뭐 이미 무슨 올림픽 게임으로 했지만, 그 애플하고 구글이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한 접촉 추적을 위한 공동 API를 개발을 하기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확진자들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게 동작 방식이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제 하는데, 이거 약간 정확히는 이제 블루투스 중에서 구체적으로 LE 버전이죠. 로우 에너지인데, 그 말인즉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기기는 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논란이고. 블루투스 LE 그거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소득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휴대폰 오래 쓰시는 분들, 뭐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게 사실 뭐 아이폰은 일단은 어차피 OS 지원이 안 나올 테니까의 별개 문제고, 사실 안드로이드도 비슷할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일단 블루투스 LE가 언제 나왔지?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블루투스 LE. 그게 블루투스 4.1인가 4.2? 아니 4.0이 들어갔어요. 블루투스 LE가 4.0으로 들어갔으니까 2010년이에요. 표준으로 나온 게 웬만해선 괜찮을 것 같아요. 웬만해선 괜찮겠네. 네.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근데 이거저거 따질 계제는 아닌 건 이해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블루투스 LE로 이제 폰들이 서로를 이제 서로 근처에 있는 걸 연결을 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이랑 유사한 방식인데, 이게 블루투스로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익명화된 그 기기 아이디를 주고받아요. 익명화된 기기 아이디를 주고받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확진이 됐다 이러면은 그 사용자가 그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뭐 제가 확진이 됐습니다라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해당 기기의 그 키를 가지고 있던 모든 폰들의 알림이 가요. 이제 최근에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확진자랑 접촉하신 적이 있으니까 선별진료소를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세요. 라는 그게 떠요. 이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니까 14일 2주니까 그 기기 아이디는 14일 정도만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마다 키가 새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익명화를 하려는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구글의 지금 현재 목표는 5월까지는 이제 API로 공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부 기관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 API는 이제 공개적으로 API를 공개할 예정은 아니고 이제 그런 정부 기관에만 선별적으로 이제 API를 공개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오용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이거를 또 뭐 딴 방식으로 쓰면은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차후 이제 각각 OS 업데이트, 뭐 애플은 이제 뭐 당연히 iOS는 iOS 업데이트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예 시스템에다가 내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앱이 필요 없더라도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알림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 차원에서 가능하게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랑 호로이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아까 이제 호로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뭐 블루투스 자체에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는 기술 자체를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좀 정확도나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래? 위양성, 그러니까 펄스 포지티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음성도 문제가 되겠죠. 뭐 근데 위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예 못 잡는 게 이제 아예 못 잡던 걸 그 시스템이 추가로 찾아내 주는 거니까 사실 요 경우에는 위음성이 제 생각엔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차라리 위양성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별로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이제는 검사 능력이 꽤 나아졌잖아요. 이제는 옛날 뭐 초기보다는. 이제는 뭐 굉장히 훌륭해졌죠. 예, 뭐 욕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먹어대니 안 하긴 근데 욕을 하루가 멀다 하고 먹어대도 뭐 나아지지 않는 옆 나라가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근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검사 능력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사실 위양성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양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위양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스쳐 지나갔는데 안 걸렸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모두 알림을 보내서 이제 선별 진료소로 가게 하는 것.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노려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사실 뭐 없는데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검사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정부가 많았던 것 같지만, 나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옆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던데. 사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방식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가 취했던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긴 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동선 공개하는 이유죠, 그게.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블루투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이제 매번 이제 확진자 동선 나올 때마다 여기에 갔습니다라고 쫙 나오는 거나 사실 목표를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선별 진료소로 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람이 이제 그 확진자가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이 됐던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보내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 그 뭐 노리는 효과는 같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제 영어에서는 실버 블렛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늑대인간의 그 숨통을 끊는 이제 은제탄환처럼 한 방에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할 뭐 마법 같은 무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영어로 따지면 실버 블랙보다는 헬메리 쪽이죠. 약간. 뭐 글쎄 뭐 약간. 무슨 하여튼 근데 그냥 하지만 각각의 일단은 뭐 애플하고 구글이 사실상 뭐 스마트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번 경우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미 싱가포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 그 Trace Together라고 우리 같이 추적해요. 약간 어감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싱가포르 정부가 약간 그렇잖아요. 정부가 약간 민주적이진 않으니까 그런 데서 경찰국가. 예. 같이 추적해요라고 하면 약간 다르게 들리잖아요. 뭐 공안이야?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 앱이 목표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 국민의 12% 정도인가?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운받은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예. 자발적이라는 그렇죠.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초기에 저희 신천지 터졌을 때도 이걸 제대로 31번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사태를 키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20% 같으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두 사람이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20% 곱하기 20% 하면 몇 %죠? 4%인가요? 0.2, 0.2에 4%. 그렇죠. 택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다가 이거를 내장을 하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이 같이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위양성 문제 이런 건 분명히 있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있는 뭐 게 효과는 있을 수 낫죠, 있고, 사실. 뭐 없는 것보다 낫고 예. 여기서 위양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블루투스는 지금 범용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거라 이게 위치 추적에는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신호 세기로 위치를 계산했는데 중간에 벽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그 값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타일같이 뭐 물건 추적하는 블루투스를 써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앱에서는 막 6m, 10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벽이 있어가지고 신호가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사실 뭐 그 위치를 추적하고 뭐 거리를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죠. 그냥 서로 연결될 적이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건데. 그것만 보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2m 이내에 들어온 게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 값이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게 문제고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기업이 이렇게 둘 다 낀다 그리고 앱 정도가 아니라 OS 차원에서 쓴다 이러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사실 저는 이게 그래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방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물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확진자를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유용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제 확산세나 이런 거 연구를 할 때도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남은 문제라면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이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1차적으로 그 앱을 통해 이제 API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싱가포르의 건처럼 좀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아예 OS 단에다가 그거를 넣어버리면은 조금 더 그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OS 단에서 하되 옵트아웃을 할 수는 있게끔 해주면 네.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옵트인을 기본으로 한다든가. 근데 좀 그것도 그렇죠. 좀 그거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택지가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때 선택지를 주면은 예를 들어 OS 설치하고 처음으로 부팅 하잖아요. 그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사실 그러면은 네. 괜찮을 수 있고 사실 이제 저랑 호루님이 얘기할 때 이제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은 프라이버시 따위 개나 소한테 줘버리는 약간 그런 문화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뭐 그게 이유가 사실은 북한 때문이긴 하죠. 북한이라는 주적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약간 그래서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생겼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거 생기면 난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페이트리엇 액트라든가 뭐 애국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기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이미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약간 그런 국민성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있지만 메르스 때 한번 크게 겪었던 게 큰 것 같아요. 메르스 때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면 이제 이게 잠깐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조 2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등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런 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쩌고 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 환자의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그런데 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고 이런
예를 들어 위치 정보 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걸 막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법이 언제 나왔냐면 이제 메르스 때 대통령하고. 환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네. 있어서 그때 만들어진 법이고 음.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약간 그 그거죠. 알림 경보죠. 수색영장을 네네.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위치 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법에도 나와 있는데 뭐 통신 비밀 보호법, 뭐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이 보호하는 법이 많은데 그 법을 뛰어넘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법적 근거를 그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써먹는 건데 뭐 이제 이걸 보도하면서 BBC의 기자는 약간 빅브라더 느낌이다. 음. 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이건 아마 미국에서는 안될 연방에서는 거예요. 예. 이런 법을 못 만들 거고 만들어봤자 지방이래. 뭐 주 단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예.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주 단위에서 죽을 쓰고 막을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국민성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 프라이버시는 넘겨도 돼라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네. 그 미국은 죽어도 프라이버시예요. 유럽은 더 하죠. 유럽은 뭐 유럽은 GDPR 있고 GDPR 있으니까 이거 제가 법률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GDPR이라는 건 절대 안 맞겠다.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복스에서 어젠가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막는 거 이런 거를 영상 올렸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특정하지는 않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뻔하지 뭐. 보이죠? 이 법 이거 어느 나라에서 통과시킬 거야? 뭐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할 것 같긴 한데 어허. 일본이나 근데 일본은 어차피 지금 안 할 거고요. 걔네는 안 하는 게 목표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고 북한은 뭐 거기는 국경을 닫았으니까 냅두고 북한은 그리고 그 자가격리 밖으로 나가면 총살이죠. 그럴 수 있겠네 거기는. 총살이에요. 실제로 총살 당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 필리핀 아니고? 아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어기면 총살이랍니다. 옛날에 필리핀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쨌든 죽을 확률이 100%는 아닌데 자가격리를 어기면 죽을 확률이 100%니까 그래서 선택해라. 북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코로나 계기로 이게 이런 인권이 바닥인 국가들 있죠. 대표적으로 북한,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이런 독재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네, 뭐 그렇죠. 이제 자기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정부가 그나마 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해도 좀 다들 수긍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짓거리를 해봤어봐요. 들고 일어나지. 그래요. 참.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추적을 하고 이럴 때마다 약간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좀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고민은 근데 계속 해야죠. 예, 그렇죠. 그런 누군가는 계속 그런 고민을 하긴 해야죠. 뭐 특히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네. 코로나 풀아웃 여기까지고요.